처음에는 잘 빠지는데 지금은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로 바뀌었어요. 아이고. 와. 와. 뱃살 보면 딱 짐승 같아 보이고 막 진짜 흉측하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러게. 3년 전부터 고지혈증. 아, 고지혈증. 1년 전에는 또 뭐 당뇨까지, 두통, 당뇨까지. 당뇨, 고지혈증. 차지했어요. 남들이 제 배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흉을 보고 막 속가라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이, 참. 사람 만나게 끌어지더라고.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왔어요. 부모님들은 뱃살 그러면 다들 공감하시는 거 아닐까요? 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유일하게 하는 잔소리가 걸으셔라. 똑같이 여기 내장 지방이 좀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똑같이 관절염과 당뇨가 조금 있어요. 이 노력했다 그래서 결과가 금세 짠 하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좀 느슨해지면 다시 또 살이 찌고 오늘 만날 분 역시 매일매일 다이어트와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분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요즘에는 밖에도 못 나가요. 아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 엄마들은 젊고 날씬하고 예쁜데 엄마는 뱃살이 너무 나와서 같이 다니기도 창피하다고 그런 소리 계속 하거든요. 신랑도 또 뱃살이 나왔다고 막 저한테 막 추궁하고 하니까 뭐. 아니 대화가 전혀 없으시네요. 네. 얼라 어때? 말해. 그러면 외로워요. 쓸쓸하지. 날씬하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때는 막 자신감이 생기고 기분도 좋아지고. 세상에 이쁘셔라. 아이고. 굶는 다이어트를 해야만 빨리 단시간에 빨리 뺄 수 있으니까 꼬박 7일 동안 굶을 때는 하루에 1kg씩 빠졌어요. 68kg에서 45kg까지 그 빼는 기간이 3개월 됐어요. 그때는 진짜 몸이 날씬해가지고 예쁜 옷 입고 엄청 좋았어요. 4개월 만에 또 여여 와가지고 45kg에서 65kg까지 그 또 여여 와가지고 찌더라고요. 요요가 오셨구나. 그때도 저기 막 5일씩 막 금식하고 오전 오후 다 굶다가 그다음에 한 새벽에는 막 먹기 싶어가지고 폭식 배달 음식을 아이고. 제일 안 좋거든요, 저게. 아이고. 아이고. 계속 이게 악순환 되더라고. 반복해서 계속 여유가 오고 또 빼고는 또 여유가 오고 막. 그래서 지금 여유가 한 5번 정도 온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안 움직이는군요, 체중이. 와, 참.
예전에는 잘 빠지는데 지금은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로 바뀌었어요. 아이고. 와. 와. 뱃살 보면 딱 짐승 같아 보이고 막 진짜 흉측하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러게. 3년 전부터 고지혈증. 아, 고지혈증. 1년 전에는 또 뭐 당뇨까지, 두통, 당뇨까지. 당뇨, 고지혈증. 찾아있어요. 남들이 제 배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흉을 보고 막 속가라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이, 아이고. 참. 사람 만나기 꺼려지더라고.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왔어요. 근데 아주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시고 나니까 요요가 더 심하게 이렇게 5차례나 체중이 불었다 줄었다 하셨는데 정말 몸무게가 고무줄도 아니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몸을 꾸준히 관리하고 이제 뭐 항상 하고 있지만 조금만 방심하면은 찌는 거는 사실 순식간에 찌거든요. 이 유지하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김지우 어머님 이 자리에 나오셨을까요? 궁금한데요. 어디 계실까? 청춘팀에.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다이어트 중인 57세 주부 김지우입니다. 네, 10년 넘게 애써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이유가 빠졌다가는 또 요요 때문에 찌고 그런 반복 때문일까요? 네, 맞아요. 제가 키가 152cm인데 41kg에서 68kg 그리고 다시 또 45kg에서 지금은 다시 또 65kg으로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몸무게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젠 도무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막막하시죠. 그런데 제가 그 이유를 영상 속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김주유 어머니가 요요가 온 이유는 단식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단식을 하셨는데 네, 김주우 어머니께서 이제 급하게 좀 이 살을 빼려고 단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체지방은 빨리 줄어드는데요. 이 피부의 탄력은요, 그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굶어서 빼기보다는 좀 탄력 있는 몸으로 이제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김주유 어머니 완경이 언제 됐을까요? 45살 네, 특히 완경 이후에는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 복부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복부 지방은 당뇨와 심혈관계 질환 같은 대사장애를 높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찰나의 순간일지라도 내가 아주 원하는 몸무게로 쫙 살이 빠졌을 때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50분의 어머니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 하나의 몸매로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몸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1번은 평생 뚱뚱한 몸매, 2번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고무줄 몸매. 자, 평생 뚱뚱한 몸매를 원하시는 분은 파란색을, 그리고 고무줄 몸매를 선택하시는 분은 빨간색으로 카드를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셋! 야, 뭐야? 세상에. 다 빨간색이야? 저기 한 딱 분. 한 분 어머, 계셨어. 이야. 한 분. 네. 와. 48번 어머님 혼자서 그냥 평생 뚱뚱하자 이렇게 고르셨는데 차라리. 네. 어때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는 고무줄 몸매를 원했었는데 저도 살이 이렇게 쪘다 빠졌다 하니까 옷도 계속 뭐 이게 샀다가 버려야 되기도 하고 그럼 또 다시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평생 그냥 뚱뚱한 몸매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해서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요. 한 분 빼고 다들 고무줄 몸매를 원하셨는데 고무줄 몸매를 선택하신 분의 이유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저는 뚱뚱하지도 않고 뭐 약하지도 않은데 4, 5년 전부터 뱃살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고무줄처럼은 아니더라도 네, 한 번쯤은 조금 늘씬해졌으면 그것이 소원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뱃살을 좀 빼지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김태희 씨 같이 이쁘고 좀 늘씬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살을 뺐다가 찌웠다가 반복하는 것보다는 평생 뚱뚱한 게 더 낫습니다. 이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국가 건강검진에 참여한 한국인 약 12만 명을 7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더니 장기간에 걸쳐 체중 변화가 심한 사람일수록 사망 위험률이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다이어트를 안 하고 평생 뚱뚱하게 살라는 말씀이신가요? 다이어트를 하지 말란 이야기는 아니고요. 요요가 오지 않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여기서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퀴즈입니다. 과연 다이어트의 정확한 뜻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팀원들하고 상의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야, 이거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분이 계시다면. 자, 이번에도 우리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팀원들과 함께. 네. 다이어트 뜻이 뭘까요? 뭐 살 빼기. 저는 운동하기 같거든요. 운동하기. 다른 것도 있나?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인 생활하기. 이런 거. 그렇지. 규칙적인 생활. 이게 규칙적인 생활에 들어가요. 그게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 자, 의견이 있으신 분 다이어트. 어머니. 다이어트 무슨 뜻일까요? 다이어트는 네. 잘 먹고 네. 운동하고 예. 잘 자는 거. 예, 그렇죠. 그게 다이어트긴 한데 스펠링이 이제 DIET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푸느냐? D는 다. D는 E는 다이고. D가 다를 얘기한다. D가 다를 얘기하고 T가 시간이지 타임. 어렵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어려워. 자, 먼저 손헌수 팀장님의 28팀부터 정답을 외쳐볼까요? 자, D는 다, IE는 이어, T는 트. 어떤 어머님은 타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류지강님 네, 저희 팀장. 청춘팀은 네.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이 몸무게를 유지하는 삶을 다이어트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규칙적 생활. 네네. 자, 그럼 이 중에 정답이 있는 건지 이서연 선생님 다이어트의 정확한 뜻 풀어주십시오. 네, 정답은요. 정답은요. 식사입니다. 식사입니다. 식사? 식사요? 네. 의외예요. 다들 이제 다이어트 하면요, 우리가 살을 뺀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이어트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요, 식사입니다. 즉, 살을 빼려면 식사, 즉 식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살 1kg이 증가하는 필요 칼로리는요, 이 7,700kcal이고요. 하루 권장 섭취량은 2,000kcal입니다. 만약에 하루 1,000칼로리만 섭취하게 되면요, 일주일에 1kg 정도 감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운동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 많이 하는 만보 걷기 있잖아요. 만보 걷기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이 300에서 400kcal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만보를 걸어도 밥 한 공기 덜 먹는 거 정도의 칼로리 소모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계를 빼놓고 이 운동만으로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과연 바른 식사란 무엇일까? 다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퀴즈를 맞춰주시면 이것도 퀴즈예요? 알려드릴게요. 다음 중 의사들이 뽑은 절대 시도하지 않을 다이어트 식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저탄고지는 탄수화물 섭취는 낮추고 지방 섭취는 늘리는 겁니다. 두 번째, 간헐적 단식은 공복을 길게 유지를 해서 먹는 양보다 시간을 제한하는 식이요법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지중해 식단은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주로 먹는 방법으로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올리브오일 섭취를 늘리는 식단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아시는 팀은 팀 이름을 외쳐주시고 청춘! 네네, 28. 2번. 땡. 청춘! 청춘! 네, 청춘팀. 청춘! 1번. 1번! 정답은 1번 청춘팀이 정답입니다. 이야! 컴온! 예! 어머니 잘하셨어요. 예, 어머님 자신감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어머님 자신감이 있으면 됐어요, 어머니. 아니 근데 저탄고지 저게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 아닌가요? 왜 잘못된 거예요, 저게? 저탄고지는 이름 그대로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은 낮추고 지방을 늘려서요. 우리 몸 주요 에너지원을 탄수화물에서 지방으로 바꾸는 겁니다.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면 이 체지방도 함께 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지방 식이를 하면 혈중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어서 결국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고요. 또 영양 불균형으로 호르몬 불균형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사실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이어트 하면 꼭 따라다니는 말이 요요 현상 같아요. 네. 솔직히 다이어트 한 사람 치고 요요 한 번도 안 겪은 사람 없어요. 그죠? 네. 요요 때문에 난 너무 힘들었다. 다이어트 하다가 너무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게요. 어머니 자신 있게 올리세요. 자신 있게. 네. 자, 5번 어머니 얘기 좀 들려주세요. 제 경우에는 65kg의 굴레에 빠진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가서 안심하면 다시 쑥 올라오고 또 빼면 올라오고 이게 무슨 희망 고문도 아니고 죽겠어요. 심하게 웃는 32번 어머니. 누가 또 동조하시는 웃으셨대? 것 같아요.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요요 형상이 자꾸 나니까 성질까지 나빠지는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쓰니까. 네, 요요로 스트레스 받는 건요, 이 비단 우리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사진 속의 남자는요, 이 다이어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우승자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 남자의 몸무게가요, 약 200kg이었다고 해요. 아이고. 200. 네, 근데 이 6개월 동안 이 108kg까지 감량을 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네, 대단하죠. 예. 근데 그 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오. 아이고. 몸무게가 다시 134kg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요요가 왔구나. 아이고 안 돼.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연구자는 이 다이어트 서바이벌 프로그램 참가자 14명을 더 추적 조사했는데요. 출연자 중 1명을 제외한 모두가 이 요요 현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요요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 요요에 대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저요. 34번 어머니. 저는 항상 이 습관이 식탁에 대해서 꾸준히 하는데도 요요 현상이 왜 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네, 요요가 생기는 원인은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세포 때문인데요. 우리 몸속 지방세포 수는요, 첫 번째, 임신 말기 3개월 태아 시절이죠. 두 번째는 수유기에서 이유기에 이르는 생후 1년, 세 번째는 13세 전후 사춘기. 이렇게 이후로는 수가 증가하거나 줄어드는 변화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야, 이 지방 세포의 수가 줄지도 증가하지도 않는다면 성인 이후에는 몸무게 변화가 크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보시면 흰 코인 티슈를 지방세포라고 가정하고 음식물의 섭취를 물로 가정하고 부어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자, 많이 먹을수록 지방세포가 부풀어 몸집이 커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지방세포의 수가 같아도 많이 먹고 관리하지 않으면 세포가 커져서 살이 찌게 되는 건데요. 몸속에 있는 지방세포는 무려 최대 400배까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고도비만까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방 세포의 크기를 좀 줄이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네, 그런데 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지방세포가요, 이 한 번 거대해지고 나면요, 줄어들어도 커졌을 때를 기억을 해요. 그래서 다시 커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번 살이 쪘던 경험이 있다면 이 살을 빼도 이 지방세포가 다시 커지려고 하기 때문에 요요가 더 쉽게 오는 거죠. 네. 김지유 어머니께서 요요를 겪던 중에 고지혈증과 당뇨 진단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요요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요요는 단순히 살이 빠지기 어려워지고 찌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요요를 겪으면 심장마비 사망 위험이 증가하고요. 이 체중 변동 폭이 클수록 당뇨병의 발생의 위험도 약 1.8배 정도 커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꼭 만나봐야 할 분이 계십니다. 요요를 3번 겪으면서 몸소 깨우친 비법으로 37kg을 감량한 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나 뵀습니다. 헌에 낳고 갑자기 이제 몸무게가 이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살 빠지는 걸 몰라가지고 98kg가 나갔는데도 무조건 굶었거든요. 다이어트가 처음에 됐죠. 살 빠질 땐 잘 빠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유지를 또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다이어트 할 때랑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할 때는 60kg대, 70kg대, 80kg대, 나중에 90kg대까지 가더라고요. 한 번은 우리 딸내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들이 자주 가는 모임이 있거든요. 엄마한테 엄마 얼굴이 마귀 할멈 같아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말 하는데 너무 제가 내가 그 정도로 뚱뚱하구나 덜 느끼고 좀 그랬죠. 이제 눈물 나네 진짜. 상처였겠다. 딸 얘기가 너무 상처가 될 수 있었겠다. 네. 진짜 충격이었거든 그때가. 그러셨겠다. 가슴이 그때 미어지더라고요. 막 하니까 집에서 엄청 울었거든요 그날. 그 소리 듣고 제가 조금 충격받으면서 나한테 내 자신을 좀 다시 돌아보는 시기가 됐어요. 등산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야, 맨발로. 야, 맨발로 하시는구나. 이 바닥이 지금 약간 이게 오돌오돌 하잖아요. 돌들이 약간 자갈처럼 약간 있는데 나무가지도 있고 발바닥 보면 여기 이렇게 막 흙떡이 있고 이러거든요. 이렇게 찝혀있는데 이렇게 밟으면 오장육부가 찌릿찌릿해지고 그래요. 전혀 안 아프고 너무 시원해요. 붓기져 있잖아요. 우리 부은 게. 그 부종이 없어져요. 다이어트하는 운동 중에서요. 제일 최고로 제일 좋은 운동이에요. 요새는 맨발 걷기가 유행이에요. 네. 옛날에는 99 사이즈였는데요. 지금은 55 사이즈 입고 있어요. 열심히 운동을 하자 일단. 그리고 식습관을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먹으려고 음식으로 공부하게 됐어요. 야, 직업도 아예 바꾸셨네. 30kg 빼면서 제일 많이 먹었던 요리를 보여드릴게요. 두부를 이용한 빈대떡이에요. 밀가루랑 두부랑 이렇게 섞어요. 그리고 당귀하고 또 샐러리를 같이 섞으면 향이 굉장히 좋아요. 빈대떡을 이렇게 올리고요. 야, 맛있겠다. 콩으로 뭘 할까 하면 드레싱 하나 만들고 소스 만들고요.
빵에다 곁들여 먹는 방법 알려드리고 갈 거예요. 야, 두부로 저렇게 맛있게 해먹는 방법을 아시네요. 빵에다가 이렇게 발라서요. 뚱뚱해졌죠, 얘가?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지금 뭐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유산균인데요. 비엔나 17 먹고 있습니다. 오, 뭔 냄새야? 어머, 왔어요? 맛있는 거 주려고 왔지, 지금. 함께 같이 먹으려고, 우리 친구랑. 두부가 들어가서 건강 다이어트식이야, 진짜. 몸도 슬립해지고. 고마워. 너무 좋아졌어. 우리 그때 카페 갔을 때 기억나? 그렇지. 그때 뚱뚱하게 나올까봐 멀리서 찍고 막 이랬잖아. 근데 지금 그때는 셀카 한번 찍어볼까? 그래, 오랜만에 잠깐. 한번 찍어보자. 아, 오랜만에 찍네 진짜. 하나니까 친구랑 같이. 하나, 둘, 셋. 꿈의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유성경 어머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나오셨을까요? 유성경 어머니. 유성경 어머니. 이 대단한 분이. 어머나! 세상에! 저희 이파티! 야, 좀 뭐. 안녕하세요. 98kg에서 61kg로 요요 극복하고요. 지금 37kg 감량 성공한 53세 유성경입니다. 근데 더 빠졌어요. 지금 3kg 더 빠졌어요. 지금. 아, 더 빠졌다고요? 네. 몇 지금 킬로요? 3kg 더 빠졌습니다. 방송 40kg. 예. 존경합니다. 정말. 아, 너무 멋지시다. 모두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살이 쪘을 때 딸이 얘기했던 그 말이 상처가 됐다고 우셨는데, 이렇게 40kg을 빼고 관리를 하고 있는 요즘 따님의 반응, 가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 가족들이 하는 얘기가 이뻐졌대요. 너무 이쁘세요. 아, 너무 이뻐요. 이 어머니한테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어떤 어머니가 질문을 하실까요?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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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 어머니. 네, 산에서 맨발로요 걸으신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살이 찐다는 건 몸이 붓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발로 걸으면서 확실히 붓기 빠지는 걸 느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 맨발 걷기가 정말 열풍인데요. 이 말초신경이 모여있는 이 발바닥을 자극하게 되면요. 우리 면역 기능도 강화되고요. 균형 감각도 개선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효과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 고령층의 경우에는 이 발바닥에 지방층이 좀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극을 가하게 되면요, 이 족저신경이 눌리면서요, 또 다른 문제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요, 이 발에 상처 나면 절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당뇨 환자분들이시거든요. 네, 당뇨 환자분들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요요를 겪으셨다고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어떤 부분이 요요의 원인이셨던 것 같으세요? 제가 사실 밥을 참 좋아하는데 처음에 무작정 굶어서 뺐어요. 조금 빠지고 나서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더니 살이 무럭무럭 치더라고요. 그래서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는 식단으로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니, 그 밀가루 대신 두부 쓰는 이 방법은 너무 좋아서 저도 집에서 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전을 만들 때 밀가루 대신 비지나 두부를 이용하면 좋은데요. 두부는 100g 기준 97칼로리, 그리고 밀가루는 100g 기준 360칼로리예요. 섭취 칼로리 면에서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만 또 좋은 점이 있죠. 이 단백질은 근육을 생성하는 기본 영양소잖아요. 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를 사용하신 거는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 네. 38번. 어머머, 본인의 번호를 직접 부르셨어요. 자, 38번 어머니. 저는 밥순이라 밥 챙기는 게 너무 힘든데 어머님도 밥순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다이어트 하셨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 스트레스가 정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맛있게 먹는 방법을 나름 찾았는데요. 채소를 구우니까 나중에는 맛있게 먹게 보이더라고요.
몸이 잘라지면서 점점 이상해지는 게 위장 장애가 좀 더 심해졌어요. 예, 장이 안 좋아지고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하고 잔변이 있고 뭔가 이상하다 해서 제가 유산균을 이제 찾게 된 거죠. 아, 맞아요. 예. 제 주변에는 유산균 드시는 분은 많거든요. 여기 유산균 드시는 분? 아, 다 드시는구나. 자, 우리 47번 어머니는 유산균 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저는 장 건강에 좋다고 해서 먹고 있습니다. 저도 유성균 씨처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먹고 있어요. 사실 저도 유산균이 장 건강부터 다이어트까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익히 들었는데 그 BNR17 유산균은 저는 사실 처음 듣거든요. 뭔가요? 이 정식 명칭은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입니다. 이 기존의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들이 대부분 어린이의 분변에서 분리를 했었다면 이 BNR17 균주는 인간의 모유에서 분리, 동정, 배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유를 먹을 때 장점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모유는 비만과도 연관이 있기는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모유 수유가 영아의 비만 위험률을 최대 25% 감소시킨다고 하고요. 우리 어릴 적에는 정말 거의 다 모유를 먹고 자라다 보니까 이게 맞아요. 건강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 모유 수유를 하면요, 이 아기들은요, 이 모유를 통해 엄마에게 다양한 유익균들을 물려받습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이 분유를 먹은 생후 1개월 된 신생아의 장내 유익균 수는요, 모유를 먹은 신생아군에 비해서요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실제 비만 아이들을 7년 동안 추적 관찰해서 대변 속의 세균을 분석했더니 정상 체중 아이들에 비해서요 이 장내에 있는 유해균이 현저하게 많았고요, 유익균은 훨씬 적었다고 합니다. 즉 유아기 때 이 장내 유익균의 비율이 낮고요, 유해균의 비율이 높으면 이 아이들이 성장 후 비만이 될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이쯤에서 또 질문 있으실 것 같은데요. 유익균, 유해균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면 BNR17 유산균도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장내 미생물은 유익균 그리고 유해균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BNR17 유산균이 유해균을 억제해서 건강한 장내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유익균이 우세한 건강한 장은 지방 분해 효소도 활성화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또한 장내 세균이 불균형하면 복통,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한 연구에서 한국인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을 대상으로 8주간 BNR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더니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불편감을 완화시켰다고 합니다. 이 불균형했던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거 질문 있어요. 네네. BNR17 유산균 어떻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요. 네, 오늘 우리가 좀 잘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고 오늘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탄수화물을 먹으면 또 찌는 건 아닌가 싶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BNR17 유산균이요, 이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요, 이 체내 소화 요소에 의해서 잘게 쪼개져서 이 분자 크기가 작은 단당류로 분해돼서 저장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실험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신 이 은색, 이 구슬, 작은 구슬을 단당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흡수가 확 되네. 네, 이 단당류는요, 이렇게 분자 크기가 작아서요, 이 소장벽을 단숨에 흡수해버립니다. 네, 이는 소화 흡수도 빠르고 혈당도 빠르게 올리는 건데요. 이때 이게 이제 BNR17인데요. 단당류를 끌어모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체내 단당류를 끌어모아서 이렇게 다당류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놓으면요. 통과 안 한다. 통과하는 양이 확연하게 다르죠. 많이 남죠. 네, 이는 이 체내에서 축적되지 않고 이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어우, 잠깐만, 누구를 고를까? 23번 어머니. 네, BNR17이 지방 세포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한 연구에서 이 BNR17 유산균이 이 지방세포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이 10주 동안 쥐에게 BNR17 유산균을 투여한 결과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의 발현량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쥐의 지방세포 크기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번 먹기 시작하면 식욕 조절이 잘 안 되는데 왜 그런 걸까요? 네, 식욕 조절이 안 되는 건요, 이 호르몬의 영향일 수 있는데요. 이 식욕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바로 렙틴 호르몬입니다. 렙틴? 네,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렙틴 호르몬은요, 이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요, 이 뇌의 시상하부에서 나 지금 배불러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지방세포가 많고 큰 사람이 이 렙틴 호르몬도 많이 생성될까요? 아닐까요? 지방세포가 크면 렙틴 호르몬이 많이 방출된다? 아니다. 된다? 아니다. 정답은 더 많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상한 게 렙틴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식욕 조절이 더 잘 돼서 체중 관리가 수월해지는 건 아닌가요? 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렙틴 저항성입니다. 네, 이 비만한 경우에 과도하게 높은 체지방량으로 인해서요, 이 렙틴의 농도도 역시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만,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뇌에 너무 많은 호르몬 신호를 보내다 보면요, 뇌가 과부하가 걸려서요, 약간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 배불러 그만 먹어라는 렙틴 호르몬의 신호를 무시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그거를 계속 더 먹게 돼서 식욕이 폭발하게 되는 거죠. 이야, 비만은 그야말로 악순환이네요. 네, 뭐 맞습니다. 제대로 하나 굴러가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렙틴 호르몬을 적절히 유지해서 균형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때 비엔알17 유산균을 섭취하게 되면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요, 고지방 식이군과 일반 식이군으로 나눠서 관찰한 결과 이 고지방 식이군에서 우리 렙틴의 농도가 증가했는데요. 이때 이 비엔알17 유산균을 함께 섭취하니까요, 이 증가한 렙틴의 농도가 다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엔알17 유산균이요, 이 렙틴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비엔알17을 현재 먹고 있거든요. 근데 먹을 때 주의할 점은 뭔지 궁금해하거든요. 과다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설사나 복통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권장량 이내로만 섭취하셔야 하고요. 유산균은 미생물인 만큼 고온에서 사멸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특이 체질이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섭취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